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몇 주 안 남았어요. 이럴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한 해를 돌이켜보고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럼 뭔가 새로운 해에는 그걸 잘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뭐 학습을 한다거나 뭔가 습관을 바꾸거나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내 약점이 뭐지? 내 보충할 게 뭐지? 아니면 뭐 나의 어떤 한 칼 이걸 뭐로 만들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글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인데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4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방법은 많은데 4가지 관점, 즉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사실 그 중요한 요인은요, 본인 스스로예요. 본인이 자기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면 업무 목표가 떨어지면 그 목표를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사실 채우는 것도 본인이에요. 입만 벌리면 누가 뭐 또 먹여줍니까? 사실 입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그게 소화됩니까? 내 몸에서 다 이게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런데 기왕이면 한정된 시간 동안에 그래도 직무 전문성을 크게 향상을 하려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특히 부서 내에 직무 베테랑이 있다면 그 직무 베테랑의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실무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흡수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서 내에 직무 베테랑이 있어. 근데 이분이 나를 안 도와줘. 그럼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도록 그 자기 갖고 그 베테랑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근데 직무 베테랑이 자발적으로 또는 뭐 협조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런 경우를 배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런 입장에서 도움을 준다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나의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직무 베테랑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 베테랑이 있다면 그의 전문성, 그의 지식과 스킬과 그 다음에 실무 노하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빨리 흡수하시라. 세 번째는 리더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회사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회사로부터 도움받는 거는 n분의 1이 돼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기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돌아가는 교육기회 제공 n분의 1로서 받는 거거든요. 회사로부터의 그 도움이라면. 그런데 리더로부터의 도움이라는 것은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 여기에 초점을 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더 자체도 사실은 직무 베테랑의 사실 탑 오브 탑이에요. 개념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팀의 리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무 베테랑이 그러니까 선배 사원뿐만 아니라 리더로부터 배울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리더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데 구성원인 내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직무 전문성 높이는 방법. 통상적으로 그 직장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회사 취업을 해야죠. 그럼 어떤 업을 얻게 돼요. 그 중에서도 특정한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야죠. 여기에서 뭐 여례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은
입사하기 전 과정부터 보면은 채용 이전부터 이미 회사 또는 부서 직무를 선정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갈 곳이 명확하니까 어떻게 해요? 노력을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이 뭔가를 알아봤을 거고, 그걸 이제 취업 준비 기간 동안에 채우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뭔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했을 거고, 그거 파악이 됐으면 당연히 노력을 했겠지요. 즉,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실은 입사 이전부터 그런 노력들이 시작됐어야 된다. 직무 전문성 현상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적 개념이에요. 언제부터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부서에 어떤 직무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가 직무 전문성의 축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축적이 오래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당연히 직무 전문성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차이가 나야 되죠. 그런 노력 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직무 전문성 같다? 지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 또는 부서 차원에서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들과 매같이를 합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에서 한 해, 두 해,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보낸다 그러면, 그리고 매일같이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되었다면 3년간의 축적이 됐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사실은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직무에 3년을 경험을 했을 때 경력을 인정하고 인력 시장에서 보면 뭐 프로 선수를 본다면 FA 시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노력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가장 쉬운 도움 받는 거는 부서 내 직무 베테랑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최근에는 부서 내 뭐 호칭도 없어지다 보니 서로 이제 n분의 1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후배 개념, 기수 개념이 있어서 선배 뭐 좀 도와줘요. 이런 게 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를 강조 안 한다는 거죠. 수평적이에요. 말 그대로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암묵적이에요. 나 일하는데 장애가 되지 마, 불편 주지 마. 그런 선상에서 연차가 낮든 연차가 많은 간에 이런 관계가 불현무식간에 사실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호칭도 없앴어. 수평적 조직을 만들지. 그럼 경력이 많든 적든 일단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등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움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기수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로 새롭게 전입 온 케이스가 있다면 그 직무를 배우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도 우리 부서 내에 직무 베테랑 선배가 있어. 근데 이분이 좀 가르쳐주는 거를 좋아해. 배타적이지 않아.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부서 내 보면은 일들이 많아요. 바빠요. 누굴 도와줄 일이 그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또 하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인 조직 만들기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준다는 그게 조금은 불편한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 규모가 적을수록 내가 굳이 내 노하우를 왜 쟤한테 줘야 돼? 왜 공유해야 돼? 내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팽배해요, 이제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사실은 그 직무 전문성이 공유돼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쟤한테 주면 나는 뭐가 되지? 뭐 이런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팽배합니다. 오히려 이런 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사실은 빨리 이 업무를 제 후배한테 주고 나는 새로운 업무 해야지 이런 게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평적 조직 만들기 관점에서 호칭도 없애고 상호 존치 뭡니까 n분의 1로서 등가로서 누가 누구를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서로 불편스러운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선의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도움을 청하는 게 좀 불편하고 도움을 받은 요청받은 사람도 굳이 이걸 내가 해줘야 되나? 이런 문화가 좀 없잖아인 것 같아요. 이 경우가 사실 제일 꼬이는 거죠. 그나마 부서 배치 후 신입사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 되기 전까지 OJT를 실시해 준단 말이에요. 이때만큼은 공식적으로 신입사원이 후배사원이 앞서 근무한 직무 베테랑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선배 직원들은 후배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OJT라는 교육이라는 제도 취지 하에서는. 근데 이 기간이 짧거나 이걸 제대로 활용 못하면은 막말로 부서 내 직무 베테랑으로부터 그들의 직무 전문성과 기술과 실무 노하우를 배우기는 요원한 거죠. 힘든 거죠, 현실적으로. 리더의 도움을 받는다. 당연히 전제 조건은요, 그 부서의 리더는 그 직무 전문성의 탑 오브 탑이에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업무 목표를 배정을 할 때 구성원들에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 개발 기회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거는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OJT인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성과 관리 관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찾고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역량 개발 기회를 사실은 리더들이 제공해야 돼요. 성과 관리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은 목표 대비 실적해서 갭이 나오고 그 갭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갭을 없애야 되는 그런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만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사실은 구성원의 그와 같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부분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부서의 리더가. 근데 현실적으로 부서원이 많으면은 아무리 마음이 좋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리더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에게는 회사에서 리더에게는 성과평가 시점에 구성원의 그 약점 부분,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개발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고 리더들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리더들 중에는 뭐 회사의 방침과 자신의 어떤 성과 관리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성원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타당은 하다. 중소기업일수록 이제 이런 여건이 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선배 사원이 그 다음에 리더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게 하고 안 하면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서 내에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개설이 되도록 직무 전문 역량 관점에서 부서 내 직무 교육 개설을 위한 어떤 제도,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되기 위해서 직무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사내 강사 양성, 그들을 통한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서 내의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 과정을 반드시 개설하게 만들자. 1년에 몇 회가 되든. 이 실행 부분은 부서장의 의견을 중시해야 돼요. 언제, 몇 시간으로, 누굴 대상으로 할 건지는 그거는 전적으로 현업 부서장의 몫입니다. 교육주관부서는 그걸 하도록 독려하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회사에서도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도적인 접근이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주관부서가 또는 HR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직무교육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거는 현업부서의 몫이다. 그렇게 하려면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육주管부서에서 또는 그 HR 담당자 입장에 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돼요. 밸류체인 교육도 개설해주고 현장 체험도 제공해주고 OJT도 제대로 실행하게 되고, 그때 OJT가 끝나면은 연말 될 때까지 IDP를 작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임직원들은 당일연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어떤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신입사원도 OJT가 끝나면은 그 제도에 타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IDP가 진행이 되면은 교육비 지원도 나가는 거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내에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하게 만들자. 그러려면 사내 강사 양성해 주고요. 그리고 이 같은 교육이 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교육비 지원, 뭐 강사료, 뭐 교재 제작 이 정도만큼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애 설계 관점에서 입사 후 그다음에 부서 배치 후 그다음에 뭐 과거로 치면은 직급이 상승하는 시점, 그런 연차가 올라갈 때까지 어떤 경험을 시킬 건지, 특히 교육 관점에서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할 건지를 마련하고 제공해야 된다. 사실 이런 노력들은 궁극적으로는 개개인들에 대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자세한 내용 부분은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제 블로그 네이버 HR리스트,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HR리스트 가면 전문이 다 실려 있고요. 또 이미 제 블로그에서 검색어로 직무 전문성이라 치면은 많은 자료들이 사실 뜹니다. 잠깐 볼까요? 제 블로그에서 직무 전문성 이렇게 치면은 한 155건이 검색이 되네요. 이 글뿐만 아니라 많은 글들이 지금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동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은, 보시는 분은, 이걸 이미 시청하신 분은 제 유튜브 아시니까, 여기서 마찬가지 직무 전문성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글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것 좀 찾으셨다면, 그거를 극복하는 방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입니다. 내가 뭘 부족하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그런 과정에 타인의 도움, 부서장, 그 다음에 선배 직원, 직무 베테랑의 선배 직원 도움받는 것이 최고고, 회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직무 전문성 높이는 쪽에 관심 갖고 한번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시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